자, 이제 접선의 방정식 이제 마지막 부분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오늘까지 이것까지 정리가 끝나면 일단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는 진행이 지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이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일단 강의가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 꼭 하시도록 하시고요. 좀 열심히 좀 하세요. 지금 조회수를 보게 되면 니네들이 열심히는 좀 안 하고 있다 라는 게 좀 명확하게 보입니다. 조만간에 좀 확인이 좀 작업이 들어갈 거고요. 이거 끝나고 이제 복귀하면 바로 시험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수 안 나오면 각오 한번 하세요. 알았지? 자,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1등급 문제 풀 부분인데 그 이전에 나머지는 너희들이 좀 해보시고요. 일단 686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686번의 문제를 볼 때 여기 좀 연관되어 있는 게 앞에서 다뤄왔었던 이제 671번과 좀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671번. 그러니까 이거 풀어보신 다음에 671번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 들으면 당연한 것 같아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제발 부탁인데 다시 풀어서 서술형 대비 꼭 하세요. 알았지? 자, 그럼 686번 보도록 합니다. 일단 F가 무슨 함수라고 했냐면 다항 함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모든 실수에서 당연히 뭐란 얘기야? 미분 가능한 함수일 거야. 그쵸? 그러면 이 닫힌 구간 0,2 사이에서도 당연히 연속이면서 요 열린 구간 사이에서도 미분 가능할 거라는 거는 자명한 거죠. 전체가 모두 다 미분 가능한 거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것도 당연히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 그래서 요걸 이제 토대로 해서 여기에 지금 속하는 0,2에 속하는 모든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100%입니다. 어떤 x를 놓더라도 f'x 도함수의 함수값이 최대값이 5예요. 도함수의 함수값의 최대값이고 즉 접선의 기울기들이 가장 커봤자 여기에서는 5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따라서 나온 게 누구냐? F0은 마 3이고 F2의 무슨 값을 구하세요?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런 표현이 지금 등장해 있는 거죠. F2의 최대값. 이거만 갖고서는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F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다음 함수랑 조건 말고 없잖아. 그치? 그러면 그 밑에를 읽어보기 이전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게 함수가 몇 개가 두고 있는 거야? 2개가 주어져 있고 도함수에 어쨌든 부등식이지만 값의 표현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문제 포인트들은 671번에서 말씀드렸지만 뭐를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을까? 평균값의 정리를 한번 활용하자. 평균값의 정리는 B-A, FB, -FA 양 끝점 사이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미분계수와 같은 녀석이 존재해요.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녀석이 존재합니다. 이 얘기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녀석이 존재해요. 근데 그때 X좌표 C는 구간 사이에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럼 봐봐. 포인트가 또 잡히는 게 뭐야? 구간이 0하고 2잖아. 구간이 0하고 2고요. 함수값이 정의역의 원소가 0하고 2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구간을 지금 대체해서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너희들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정의역의 원소가 2하고 0이니까 2 빼기 0분의 F2 빼기 F0 즉 2, 양 끝점 2,F2와 0,F0 사이에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녀석이 존재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C라는 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을 거야? 0하고 2 사이에 있을 겁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봐봐. 이 구간에 들어가 있는 모든 X를 집어넣으면은 항상 그 도함수,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값은 누구니까? 5니까. 이 C라는 녀석이 당연히 모든 X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럼 C를 대입하면 F'C의 맥시멈 값도 될 수 있는 게 일단 5까지는 가능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얘가 뭐 이하라는 얘기야? 5 이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2분의
F2에 F0은 마3이니까 플러스 3 얘가 5 이하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양변에 얼마를 곱하고 2를 곱하고 3을 이항시키니까 7이 되겠죠. 아, F2의 최대값은 그러면 얼마가 되겠네? 7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프리 과정은 되게 짧아요. 프리 과정은 되게 짧고 생각만 명확하게 바라보는 포인트들을 잘 잡아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688번 보도록 할게요. 자, 688번의 문제를 보시게 되면 y는 fx라는 녀석이 있고요.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가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그쵸? 그럼 너라는 녀석은 당연히 뭐하는 함수야? 밉은 가능한 함수야 라는 걸 일단 포인트 잡아놓고요. 그러면 gx라는 녀석은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죠. 얘가 그래프가 뭐 부드럽게 이어져서 분명히 우리는 얘가 미가였고요. 다음 함수도 당연히 뭐니까? 미가잖아요. 그럼 이 gx라는 녀석도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이겠네. 여기까지는 1차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거야. 그쵸?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게 뭐냐면 y는 gx 그래프의 위에 점이 있는데 요 녀석의 x는 1에서의 뭐를 찾아라? 접방을 찾아라 얘기죠. 그러면 이 접방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접선에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할 거고 그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접점이라고 하겠죠. 그럼 접점의 좌표는 1, 뭐가 될 거고 g1이가 될 거고 그럼 또 우리는 뭐를 또 찾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기울기를 알아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기울기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g'1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g1이가 필요하니까 1을 대입해 봤더니 야 0, 1, f1 야 너는 1에 f1이라고 동일해요. 그러면 그림에서 봤더니 요 1일 때 함수값이 지금 얼마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1이야. 이런 얘기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1을 넣었으면 얼마 나왔다는 얘기? 함수값은 1이니까 야 선생님 1,2를 지나는 녀석이에요. 이런 얘기랑 동일하겠죠. 그럼 이제 미분계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얘를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g'x라는 것은 앞미 2x 플러스 2가 되고요. 뒤에는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뒷미 f'x예요. 이 얘기죠. 그러면 g'1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4에 대입합니다. f1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1 하니까 f 더하기 f'1이에요. 이렇게 정리해요. 그럼 이제 f'1만 찾으면 되는데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조해서 꼭대기에서 청점이 아닌 꼭대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얼마나? 기울기는 0이다. 가장 아래에 있는 골짜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다? 0이다. 그럼 이래서는 그래프가 가장 위에 있는 꼭대기잖아. 그치? 꼭대기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너는 뭐가 될 거야? 0이 될 거야. 이 얘기가 동일하죠. 근데 F1의 값이 얼마니까? 1이니까 G'1의 값은 얼마가 되겠니? 4다. 이렇게 되겠죠. G'1인데 자꾸 G'하기가 되네. 그치? 발음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곱하기 x에다 x좌표를 빼주고 y좌표를 더할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고. 그쵸? 그럼 얘 정리하면 4x 빼기 뭐가 되겠네? 마3입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문제에서는 너를 뭐라고 보고요? A라고 보고 너를 뭐라고 보겠대요? B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A, B 찾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얼마야? 마이너스 12입니다. 이런 얘기를 동일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잠시 한번 일시정리 한번 누르시고 생각 좀 하고 다시 한번 가도록 하죠. 우리는 이제 이어서 689번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사람들은 689번을 보도록 하세요. 자, 689번의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다음 그림과 같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입니다. 다음 함수니까 모실 위에 이 생각이 들고, 그때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이 있어요. 선생님. 그래요. 잘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접선이 있습니다. 선생님, 접선이 있네요. 이렇게. 여기가 접점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 이 접선의 y절편을 q, x절편을 p라고 이야기하겠대요. 그럼 x축하고 지금 y축이 만나는 녀석이니까 당연히 원점인 거죠. 그때 이 접점의 좌표를 또 뭐라고 하겠대요? a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물어본 게 뭐냐면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이 이 표현이 만들어져 있죠. 삼각형 OPQ에 이렇게 하지 말고 OA가, 선분 OA가 삼각형 OPQ의 넓이를 2등분의 1이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죠.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거냐. 그래서 나는 그래도 근데 이거 OA니까 뭐가 꼭지점이네. 꼭지점에서 대별의 선을 그은 거잖아. 근데 얘가 넓이가 너의 넓이랑 너의 넓이가 좀 서로 같다는 이야기네. 요 대별을 두 개가 서로 뭐 할 거라는 얘기야? 같을 거야. 이 얘기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니? 점 A는 선분 PQ에 무슨 점이 될 거구나. 중점이 될 거야. 이 생각을 해달라는 게 문제의 포인트죠. 그치? 근데 접점의 좌표가 지금 알콤마 베타래. 그러면 이런 생각 해볼까요? 얘는 Y좌표니까 X좌표가 0인 거는 자명하고 너는 Y좌표가 0인 거는 자명해. 그쵸? 그러면 이 A가 너와 너의 중점의 좌표가 나오니까 X좌표가 알파가 나오려고 하면 너는 당연히 2알파가 돼야 돼. 그쵸? 너는 당연히 몇 베타가 돼야 돼? 2베타가 돼야지 너와 너의 중점이 베타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요까지가 해석이 되면 거의 90%는 끝났다고 봐도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를 생각하는 게 문제의 포인트가 이제 만들어질 거냐면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2차 함수의 바깥에 있는 점이니까 곡선 밖에 뭐로 보자? 한 점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강조하잖아. 곡선 밖에 한 점이 이렇게 있고 얘가 P가 이렇게 있어. 곡선 밖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은 거야. 그렇죠? 그럼 얘를 P라고 한다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야 되는 아름다운 띵킹. 곡선 밖의 한 점과 곡선 밖의 한 점과 접점 사이의 기울기는 접점에서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서로 뭐 할 거야? 같을 거야. 이게 핵심이잖아. 그럼 얘는 접점이고 얘는 곡선 밖의 한 점이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야 되는 건 뭐야? AP의 기울기와 곡선 밖의 한 점과 접점 사이의 기울기는 접점에서 접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요.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오른쪽에서 왼쪽 거 뺀 거 알파분의 오른쪽에서 왼쪽 거 뺀 거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너의 무슨 함수가 필요할 거고 도함수가 필요하겠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b. 그러면 접점의 x좌표는 알파니까 이 알파를 대입하면 너는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양변에 뭐를 곱할 거니? 마이너스 알파를 곱해봅시다. 그럼 얘 마이너스 알파를 곱해보면은 베타는 뭐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는 거야? 2알파의 제곱 빼기 2알파가 됩니다. 요 식이 아름답게 하나 같은 짝을 하죠. 그러면 봐봐.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을 하나를 더 써야 찾아야 돼. 그래서 연립해서 풀어야 되니까 누굴 또 포인트 잡을 수 있게 되냐면 이 접점이라는 건 당연히
곡선 위의 점이잖아요. 그쵸? 맞지? 점 A는 곡선 위의 점이니까. 즉, 이 알파 콤마 베타가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 뭐 해주면 대입하면 등호 성립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함수에다 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만들어질 거야?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4가 됩니다. 식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너랑 너랑 두 개 뭐 하시면 되는 거야? 두 개 연방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서로 베타 우변이 좌변은 둘 다 베타니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4라는 녀석은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와 선생님 같겠네요. 같아요. 이 얘기가 가능하겠죠. 그럼 이항을 시키니까 3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빼기 4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죠. 그럼 3하고 1하고 마이하고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3알파 플러스 2에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알파는 2야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둘 중에 누가 돼야 될까? 문제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다른 편이 나와 있죠. 그럼 알파가 이쪽에 정리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알파가 Y축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야 선생님 알파는 당연히 Y축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예요. 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너는 아니고 너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만 찾으면 돼? 베타만 찾으면 돼. 여기다 대입하자고. 2를 대입하면 8, 4, 8에서 4를 빼게 되니까 베타는 얼마가 되겠니? 4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랑 동일한 상황이죠.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누구 찾으래? 알파 빼기 베타를 찾으랍니다. 그러면 2에서 4를 빼니까 답은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랑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이 중점을 이용해서 얘를 2알파로 찾아줄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의 핵심이 돼요. 선생님 얘 활용해도 되나요? 네,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풀이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될 거고요. 여기서도 얘 활용하시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석하게 돼야 문제들이 좀 깔끔해지죠. 자, 이어서 690번 가도록 하죠. 자, 690번의 문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A에서 A,2에서 Y는 X세제곱 빼기 3X제곱 플러스 2의 두 개의 접선을 그었다. 이 얘기죠. 에서 그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들어야 되는 아름다운 띵킹은 A,2라는 녀석 그었으니까 얘가 곡선밖에 뭐라는 얘기다. 곡선밖에 한 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거고요.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에 x제곱 플러스 2라는 식이 있으니까 여기에서의 근 접선이 몇 개가 있대? 2개가 있다는 얘기죠. 접선이 2개가 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요 접선 2개라는 녀석도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잡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미리 좀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야 되는 팁은 689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라는 곡선밖에 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럼 걷으면 이때 P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접점의 좌표를 지금 현재 모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니까 뭐야? X좌표를 T를 놓고 Y좌표를 대입하는 거, Y좌표는 대입한 함수 값이다. 그래서 T,FT를 놓는 거고. 그럼 여기서 뭐야? 곡선 밖의 한 점과 접점 사이에 기울기는 점 P에서 접점에서의 기울기와 뭐하나 같다. 이거 이용하는 거죠. 그럼 일단은 접점의 좌표를 X좌표를 T라고 놓자고요. 접점 좌표는 T, 뭐가 될까요? FT죠. 근데 이 FT라는 게 누구니까 대입하면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예요. 이거 하나 나는 거죠. 되겠니? 그러면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해. 접점에서의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이거에 무슨 함수? 도함수를 체크해보자. 3x제곱 빼기 몇 x? 6x다. 그쵸? 그러면 접점에서의 기울기는 대입하니까 3t제곱 빼기 6t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일단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식은 뭐가 만들어질 거야? 곡선밖의 함정과 접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야겠다. 그쵸? 그럼 얘는 오른쪽에서 왼쪽 거 뺀 거 t-a분의 오른쪽에서 왼쪽 거 뺀 거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이 접점에서의 기울기와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쵸? 그럼 양변에 t-a를 곱해서 보자고요. 그럼 t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t를 묶어갖고 여기도 t를 묶어갖고 양변 t로 양분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니? t가 0이 아니라는 얘기가 없잖아. 그쵸? 0을 대입했을 때도 이거 등호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약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무조건 이항시켜서 뭐를 해야 돼? 인수분해. 그래서 일부러 식을 그렇게 안 했어. 인수분해 하더라도 이제 t 옮겨갖고 하는 게 더 빨라요. 근데 이제 일부러 전개를 하겠습니다. 3t 세제곱 마이너스 3a t제곱 아니 그럼 마이너스 뭐 6t 제곱 플러스 얼마 6at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항시키자고요. 그럼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t제곱에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6at가 0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뭐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a 플러스 1에 뭐가 되겠네? t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를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그럼 t로 묶으면 2t의 제곱에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1에 t가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중괄호로 합시다. 플러스 얼마가 되겠네? 6a가 되겠습니다. 얘가 얼마야?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t는 얼마? 0이고 2t제곱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1에 t 플러스 6a가 0입니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자 봐봐. 우리는 t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니까 3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일단 3개가 나와요.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야. 맥시멈, 그치? 그런데 여기서 접선이 2개가 있다는 얘기는 뭐를 하겠다는 얘기냐면 접점이 몇 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히 접선이 2개가 있으니까 접점도 2개가 있겠죠. 근데 그 접점의 x좌표를 뭐라고 칭하는 거야? t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 t의 값도 몇 개 있겠다는 얘기야. t의 값도 2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3차 방정식에 근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 생각이야. 2개가 있어야 된다는 상황이지. 맞죠? t의 값도 2개가 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t의 값도 2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개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한 개는 중분이 돼야 됩니다. 요 생각해달라는 게 문제의 포인트가 되죠. 그럼 일단 하나가 0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야 되는 아름다운 띵기는 선생님 t가 0이 무슨 근이 될 수가 있고요. 네가 중분이 될 수도 있고요. t는 0이 중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선생님. 아, 그럼 t는 0이 중분이 아닐 수도 있다면 2t 세제곱 얘죠. 예. 2t 제곱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t 더하기 6a는 0이 무슨 근을 가지면 돼요? 중근을 가지면 됩니다. 이런 얘기 생각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됐구나. 자, 그러면 t가 0이라면 0을 대입해 봅시다. 0, 0, 몇 a가 남는 거야? 6a가 0이죠. 아, 그러면 a가 0이라면 t가 중근을 가질 거야. 그쵸? 그러면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판별식이 뭐라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쵸? 여기 좀 헷갈리시면 이렇게 합시다. t는 0의 중근 하나가 나왔으니까 2t제곱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1의 t 더하기 6a는 0의 무슨 근이? 한 근이 0이면은 2개 합쳐서 중근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래서 대입했더니 a가 뭐가 나온다? 0이 된다. 여기까지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판별식을 써야 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9에 a 플러스 1의 제곱에
8, 6, 마이너스 48, A가 됩니다. 얘가 뭐가 돼야 될 거야? 0이 됩니다. 이 얘기죠. 그럼 3으로 한번 미리 나눌게요.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6, A가 0이 돼야 돼. 그쵸? 이게 전개하면 A 제곱, 3A 제곱, 2A 3, 마이너스 몇 A? 11, 플러스 얼마? 3은 0이다. 이게 되죠. 아니? 그럼 얘는 인수분해 안 해도 되지. 합이니까. 그래서 할게요. 3A 마이너스 1에 A 빼기 3은 0이 되니까 따라서 여기서는 A는 3분의 1과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모든 근을 더하래요. 0하고 3분의 1하고 3을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3분의 10. 0 있고선 두 근의 합 3분의 10을 이용해서 구해도 상관은 없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는데 690번은 일단 시기 좀 오래 걸리죠. 학교 서술형으로 나오기도 좀 괜찮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문제가 좀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일단 끊고 갈게요.